잘 봤습니다. 야, 저런 인터뷰 언제 했대요? 와, 나는 자꾸 이렇게 훌쩍거린다. 갱년기여서 그런가? 아니 저도 지금 살짝 좀 짠했어요. 그래요? 저희도 울컥했어요. 와, 아들을 정말 잘 키우셨고 정말 뭐랄까 속이 깊고 맞아요. 따뜻하네. 네. 엄마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배우로서도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은 자기 관리할 때 뭘 가장 많이 관리하시는지도 궁금하긴 해요. 어쩌면 마음 관리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음 관리. 네네, 마음 관리. 건강 관리도 마음에서 오는 거. 스트레스라는 것도 마음에서 오는 거기 물론이죠. 때문에 제 그렇죠. 스스로. 맞아요. 결국은 제가 저를 늙게 만드는 것도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마음 관리만 해서는 이렇게 피부가 좋으시다고요? 그리고 귀가 얇아져야 돼요. 이제 이실릴 것 같아요. 좋은 거를 다 들어서. 네네. 이거 좋다라는 거, 이거 좋다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세월이 흐르지 않는 거 같다가도 진짜 아이가 어느새 훌쩍 큰 모습을 보면 그때서 어이구 내가 나이가 들었나? 등 떠밀려서 나이가 들었구나. 뭐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막 있죠. 20살 됐으니까 두미니까. 당연하죠. 근데 저는 주름이 일단 이게 중력의 법칙이라 주름이 자꾸 짜글짜글 생기고 막 주름도 그렇고 목도 막 목주름도 그냥 너무 많이 생기고 막 고민 덩어리죠. 네. 이제 속마음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십니다. 속상하죠. 네. 네네. 그런데 우리가 노화를 그냥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늙는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찾아오는 노화의 증상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 증상들을 하나씩 아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 두께입니다. 피부 피부 두께. 두께. 이 사람은 좀 피부가 두꺼운 것 같아, 좀 얇은 것 같아 이런 얘기 하고는 하는데요. 네. 예. 얼굴을 비롯해서 여기저기를 사실 손으로 만져보면 이 잡히는 피부의 두께감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우리 피부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바깥층이 표피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두께가 평균 10년마다 6.4%씩 얇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표피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외부 자외선에 취약해져서 기미나 점과 같은 색소 침착이 쉽게 생기고요. 또 피부의 영양 공급과 노폐물 배출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전반적인 피부 노화를 촉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 피부가 얇은 건지 두꺼운 건지 이게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네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습니까?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피부가 좀 까만 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좀 하얘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가면서 봐. 그러면은 피부가 이렇게 하얘지면 피부가 얇은 뭐 이런 것도 말이 돼요?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예. 피부 두께는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해야만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다만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먼저 잔주름이 잘 생긴다면 의심을 해봐야 하는데요. 표피가 얇으면 피부 속 수분이 쉽게 증발해 건조해지면서 잔주름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피부에 트러블이 잦거나 얼굴이 자주 붉어져도 얇은 피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표피에는 혈관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표피가 얇다면 피부 깊은 층에 존재하는 혈관이 비쳐 붉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피부 두께를 좌우하는 건 단지 표피뿐만 아니라 표피 플러스 인 에디션 진피층의 두께가 또 중요합니다. 이 진피층의 두께는 표피의 15에서 40배 정도로 이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피부에서 아주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진피층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얇은지에 따라서 피부 노화가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진피층을 이제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콜라겐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콜라겐 이 가닥들이 끊어지거나 생성되는 양이 줄면서 진피의 두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히 우리가 겉으로 보는 피부 표면이 힘을 잃고 푹푹 꺼지면서 주름까지 지게 되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부 노화라고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들 뭐 주름이라든가 뭐 기미, 각종 뭐 피부 트러블 이런 것들이 피부 두께가 얇아지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도 아마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싫은 거는 아무래도
주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예. 제 나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또 당연한 그 고민이죠. 고민 덩어리고 예. 그래서 어쩔 때는 거울 보기도 또 싫어질 때가 예. 있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또 자꾸 제가 제 뇌를 속여요. 이 주름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스트레스 받지 말자. 네, 그러자. 그런데도 그럼 뭐 어떡해. 네. 그렇습니다. 주름을 피부 나이테라고도 이제 부르게 되는데 네. 그만큼 이제 주름은 이제 피부 노화의 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주름 있으면 아무래도 나이가 딱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주름도 나이에 따라서 차츰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단순하게 어떤 주름의 뭐 개수가 는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개수도 개수인데 더 중요한 게 모양이라는 거예요. 모양이요. 예, 모양이 주름이 있어요? 많냐 뭐 적으냐도 따지지만 모양. 네. 주름의 모양이 나이가 들수록 잘 바뀐다는 거예요. 10대하고 50대 주름을 비교해보면 10대 예. 주름은 오밀조밀 규칙적이라는 거죠. 저기 화면에 보시죠. 근데 50대 주름은 어떤가요?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으로 불규칙하다는 거고. 실제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주름의 길이가 짧아지고 대신 폭이 커지고 골이 깊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짧지만 강하다. 눈에 쉽게 띄는 주름이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길이는 짧아지지만 더 강력한 주름이 그렇죠. 된다. 예. 그렇게 변화한다. 너무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깊어진대요. 또 골이 깊어진다니까 너무나 듣기 싫은데. 근데 주름이 왜 사람들이 얼굴에 없어도 사실 목주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왜 저 쳐다봤어요? 왜 저 쳐? 아니 목주름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 왜 나를 보고 얘기하니? 어디 보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근데 사실은 예. 아기 때서부터 있었어요. 저희 아들도 저처럼 목주름이 많아요. 그리고 하물 목도 길어가지고. 정말 기시잖아요. 미는 또 목이 목이 길어요. 기니까요. 근데 주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신경도 이게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목주름도 다 같은 목주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까요? 네. 목의 가로주름과 세로주름 이 중에 노화와 더 밀접하게 관련된 주름은 어느 방향의 주름일까요? 목에 세로주름이 있어요? 못 봤어요. 저도 여기 눈가 주름도 다 가로지 세로는 못 봤잖아요. 세로 가로 안. 굳이 본다면 이렇게 근데 뭐 둘 다 아닐까요? 둘 다 노화나 또 둘다 돼.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주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생기는 가로주름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가로주름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거든요. 네, 저 아기 때부터. 가로로 생긴 목주름은 나이보다는 선천적으로 그렇죠. 네네. 맞네요. 또 생활 습관에 따라 생기는 주름이고요. 네. 때문에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오래 하거나 너무 높은 베개를 베거나 하는 생활 습관만 개선해도 충분히 가로주름은 예방이 가능하고요. 네. 가로주름보다 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바로 세로주름입니다. 세로주름이요? 나이가 들면서 목에 있는 얇은 근육들이 약해지고 근육 속 결합 조직들도 힘이 떨어져서 피부가 늘어지면서 세로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목주름은 한 번 생기면 다시 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목주름은 미리미리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주름도 다 같은 주름이 아니었군요. 예, 주름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름의 그 방향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다는 거 오늘도 처음 또 알게 됐습니다. 네네. 네. 아니 피부 두께가 얇아지면서 주름까지 이어지는 이 피부 노화의 증상을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 또 다른 증상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네. 보시면 네, 세계적인 미인의 대명사 오드리 헵번 다들 아시죠? 오드리 헵번의 20대와 60대 사진입니다. 네. 이 두 사진을 보시면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흑백 칼라. 왜냐면 60대는 여전히 아름다우시니까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오드리 헵번은 어쩜 이렇게 연세가 드셔도 어떻게 사진 저렇게 중에 저거를. 품위가 있고 아름다울까? 예. 목주름을 얘기해서 그런지 목주름이 확실히 보이고 탄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노화라고 하면 예. 다들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나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네. 그런데 보시면 미묘하게 얼굴형이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좀 넓적해졌다. 네, 맞습니다. 하관이 약간 좀 이렇게 예전엔 아주 V라인 날렵했다면 맞습니다. 그 얼굴의 노화는 이 겉으로 보이는 피부의 주름뿐만 아니라 네. 그 아래에 피하 조직, 근육,
심지어 그 아래 뼈까지 복합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찾아오면서 전체적인 얼굴형도 달라지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눈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입, 턱선으로 이어지는 삼각형의 선을 잘 보시면 젊었을 때 얼굴은 위쪽에 볼륨감이 잘 있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볼륨이 적은 역삼각형의 모양이라면 나이가 들게 되면 얼굴의 위쪽은 평평해지고 납작해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퍼져 보이는 지방과 얼굴이 처져 보이기 때문에 결국 밑변이 넓은 삼각형 모양의 얼굴 형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방은희 씨 사진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얼굴요? 현재 얼굴 보시면 방은희 씨도 현재는 역삼각형의 그렇죠? 예쁜 얼굴을 갖고 계시는데 대략 내려가는 거예요? 20년 정도가 흘렀을 때의 모습을 보시면 20년이 흘렀다. 네. 이렇게 밑변이 두둑하게 넓은 삼각형의 윤곽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삼각형의 얼굴형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어떻게 동양인에서 서양인이 되는 느낌이죠? 뭐 어떻게든 저렇게만 늙어도 다행이겠다. 아니, 예쁘세요. 아니 매력 있잖아요. 매력 있어요. 네. 매력 있어요, 매력 있어요. 20년 후도 75세인데 그때도 뭐 저 정도만 되면 진짜 그렇지만 이제 누구나 계속 좀 이렇게 아까 역삼각형 V라인 얼굴형을 다 유지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될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뭘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가요? 예, 뭔가를 조금 저걸 하면 저렇게 V 라인을 이렇게 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네. 어떻게 해요? 아마 이제 방은희 씨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네네. 그 입으로 숨을 쉬는 모습이 좀 약간 보였다는 거죠. 입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잦게 이제 흔하게 입 호흡하는 거는 놀랍게도 주걱턱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걱턱이요? 아 이런 거잖아요. 제가 한숨. 한숨도 하지만 그냥 멍하니 턱 벌리고 이렇게. 저는 비염이 좀 있어갖고 가만히 이렇게 비염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게 돼요. 입을 무의식적으로 벌리고 숨을 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이 이렇게 그렇기도 길어졌나 하지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아직은 괜찮은데, 아직은 괜찮은데 주걱턱이요? 문제가 요즘 마스크가 일상화되면서 마스크 때문에도 입으로 호흡하는 경우가 많아요. 입으로 호흡해요. 마스크 썼을 때. 맞아. 코로 안 해요. 벌써 이게 1년이 넘어가니까 마스크를 계속 쓰니까 입으로 호흡하는 게 많고 맞아. 근데 입은 답답하니까 호흡하는 이제. 기관이 아니에요. 입으로 한번 숨 한번 쉬어보세요. 입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쉬면 혀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가고 입천장이 떨어진다. 하하면. 그러면 혀가 아랫니를 밀면서 이게 주걱턱이 될 수 있다는 그러네. 거죠. 약간. 그게 계속 반복됐을 때. 습관적으로 하면 네네네. 입으로 숨을 쉬다 보면 코 위쪽에 얼굴 근육은 움직임이 없어요. 밑으로 하니까 그냥 숨 쉴 필요가 없으니까 입 벌리고 있으면 그냥. 근육은 사용해야 힘이 생기는데 사용하지 않게 되면 힘이 없어진 근육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근육이 힘이 없어지니까 밑으로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을 하고 힘없이 계속 열린 상태가 되면 입과 근육들 이게 발달하지 않게 될 거고 심한 경우는 이게 입꼬리, 뺨, 턱까지 다 처지면 이중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숨 쉬는 습관 하나도 얼굴형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까 좀 의식을 해서 되도록이면 좀 코로 숨을 쉬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피부 두께를 얇게 만들고 주름을 생기게 하고 얼굴형까지 달라지게 하는데 공통적인 이유는 콜라겐입니다. 이 콜라겐은 피부, 뼈, 근육, 혈관, 연골과 같은 결합 조직에 있는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이 콜라겐은 이제 모든 신체 조직을 탄탄하게 붙잡는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콜라겐의 모양을 보면 아주 가느다란 실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한 가닥 한 가닥 이제 계속 꼬여서 나선형으로 용수철처럼 강한 이제 이런 이 힘줄처럼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이 용수처럼 아주 강한 힘으로 피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체 조직을 지탱을 하고 있는데요. 지름 1mm의 콜라겐 섬유 한 가닥은 무려 40kg의 피부를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 안에서는 콜라겐을 생성해내는 양보다 분해하는 양이 많아져서 네. 20세 이후에는 1년에 약 1%씩 줄어들어서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고요. 특히 여성의 경우 완경 이후 5년 이내에 30%가 소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이 감소하는 원인이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까 방은희 씨가 떡볶이를 아주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모두 그러셨겠지만 저도 군침이 돌았는데요. 맞아요. 이런 떡볶이 같은 매운 음식이 예. 콜라겐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매운 음식이요? 저도 아까 그거 보면서 오늘 방송 끝나고 가서 네. 오늘의 야식의 그 메뉴를 정했었거든요. 예. 어떤 걸로? 떡볶이로 정했었는데 이거 콜라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근데 매운 거 가끔 매콤한 거 땡기잖아요. 스트레스. 그럼요. 당기죠. 저는 네. 그렇다고 해서 가끔 즐겨 먹는데 못 먹으면서도 울면서 먹는데. 매운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땀나고. 네, 그 이유가 이 매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예. 얼굴에 피를 몰리게 하기도 하고 실제 체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면서 피부의 온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네. 우리에게 소중한 이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발생합니다. 그럼 결국 피부 손상과 노화를 촉진시키겠죠. 장시간 강한 햇볕을 받는 걸 피하거나 또 뜨거운 사우나를 피하라는 것도 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그 아까 떡볶이 먹은 게 있거든요. 예, 그거 잘한 거죠? 달달한 쿨평화. 예, 그거요, 그거. 자두맛? 그거 말고 사실은 제가 먹은 게 있어요. 아들도 먹인 거. 그거 먹은 다음에 네네네. 떡볶이 먹은 다음에 그게 사실 콜라겐이거든요. 콜라겐을 그래서 아들한테도 일찌감치. 네네. 평소에 콜라겐으로 피부 관리를 이제 쭉 해오고 제가 이제 계신 피 거군요. 얇아졌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서 콜라겐도 괜찮다, 몸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찾아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드시는 거는 본인하고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소화에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어류에서 추출한 콜라겐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게 입자가 굉장히 작은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야 이 몸속까지 간다고 해가지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방은희 씨께서 꾸준히 지금 드시고 계신 것이 말씀한 대로 어류에서 추출한 네네. 저분자 콜라겐. 네네. 이게 그러니까 피부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까? 네, 아주 잘하고 계셨습니다. 진짜요? 일단 이 어류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아주 작아서 예. 우리 몸속 곳곳에 잘 흡수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수한 효소 처리를 통한 분자 크기를 더 작게 만든 이제 콜라겐이 있는데요. 바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의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의 12만 5천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초미세 입자거든요. 체내 콜라겐의 최소 단위인데다 피부 세포와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서 흡수율을 더욱 높인 콜라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되나, 작다라 그래야 되나 그런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잘하고는 있는 거였네요. 네, 근데 또 실제로 쥐 실험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예. 쥐한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주입하고 24시간을 지났어요. 그 다음에 봤더니 피부뿐만 아니라 이제 콜라겐이 뼈, 연골, 힘줄까지도 그쪽까지도 흡수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콜라겐이 필요한 자리마다 빠른 속도로 흡수된 거를 알 수 있는 실험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피부뿐만 아니라 이제 관절 또 이 연골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콜라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체내 콜라겐이 부족해지면은 연골이 또 쉽게 마모될 거고 결국은 우리가 걱정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관절 건강에도 그러면 실제로 좀 도움을 줍니까? 예,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무릎 통증이 있고 관절이 좋지 않은 40대부터 70대까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6개월 정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게 했더니 무릎 관절의 건강 상태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안 좋아진 관절에도 도움을 주면은 이렇게 주름지
대신 제 얼굴이나 목에도 도움이 되는 거겠죠? 네, 가능합니다. 실제 40에서 60대 한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1000mg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한 지 6주 만에 피부 보습이 개선되었고요. 12주 정도 지나자 피부 탄력과 눈가주름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인체 적용 시험도 있는데요. 3000mg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한 결과 2주 만에 대조군에 비해 피부 보습은 14.61배 증가했고요. 8주 차에는 주름이 11.2배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섭취를 중단한 지 2주 후에도 진피층의 보습이 10.36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전반적인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주름, 탄력, 보습에 도움이 된다면 웬만한 피부 건강에 대한 고민은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콜라겐만큼이나 피부 노화에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요. 네. 바로 비오틴입니다. 예. 비오틴은 비타민의 한 종류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원활하게 생성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오틴이 우리 몸에 부족하게 되면 탈모, 손발톱이 부러지고 깨지고 피부 처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비오틴이 비타민 H, 뷰티 비타민으로 불리면서 탈모 예방, 손발톱 강화, 피부 탄력을 높이는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그런데 비오틴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콜라겐과 이제 비오틴을 함께 섭취를 한다면 얼굴뿐만 아니라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더 건강해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콜라겐과 비오틴을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비오틴이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험에서 콜라겐과 비오틴을 함께 투여했더니 콜라겐 합성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오틴과 콜라겐을 함께 섭취한 후 모발의 양, 밀도와 강도, 광택까지 모든 탈모 증상에 대한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어류 콜라겐을 섭취할 때 또 주의할 점이 분명히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가장 먼저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어류 콜라겐의 일일 섭취량. 네. 약 1000mg에서 3000mg까지 그렇게 반드시 지켜서 섭취하는 게 좋고요. 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원료인지 뭐 확인하는 걸 이제 권장해 드립니다. 또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면요. 예. 그 인체 적용 실험 결과를 보유한 성분인지 또 피부와 동일한 구조로 된 어류 콜라겐인지 여부도 이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효과적인 콜라겐 섭취를 위해 비오틴을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예, 잘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박은희 씨와 함께 피부 건강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봤습니다. 네. 자, 박은희 씨 오늘 함께하신 소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제가 잘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제 네. 귀가 얇은 게 다행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아들과의 추억 만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아이고, 저희가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볼 때도 오늘 같은 모습으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네, 건강하시고 많은 네.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